본격적으로 코스트 오브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강사분들은 뭐 실무를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SAP CO를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관리회계 이론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를 이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통합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옆에 보이는 이 손익계산서는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금호타이어의 분기별 실적입니다. 이쪽은 연도별 실적이고요. 금호타이어는 24년 2분기 때 무려 매출을 1조 1,300억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515억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1,338원 13.38%를 했어요. 엄청 잘했죠. 근데 관리회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 하나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부문별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FI는 어때요? FI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전체가 관심 있는 거예요. 회사를 주주에게 평가를 받는 거고요. 관리에게는 부문을 부문이 회사에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쪼개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의 전표를 물류비 전표가 있다고 칠게요. 1억짜리 물류비 전표가 창고관리비가 나왔어요, 이번 달에. 이거를 전표를 갖다가요, 각 부문에 뭐 사이다 부문, 콜라 부문, 과자 부문, 요구르트 부문에 각각 나눠 가지고 전표를 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5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전표를 쳐버리면 FI 전표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나중에 감사받을 때 이거에 대한 의심을 많이 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전표를 쪼개서 쳤어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FI에서는 하나만 치고 이 CO에서 나눠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표를 치다 보면은 FI 전표를 칠 때요, 이제 FI 전표를 쳐요. FI에다 전표를 치면 필요한 거는 주의 계정과 금액이에요. 이제 많은 SAP를 다루는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1번 때 자산 1xxxx 뭐 8자리로 하시는 회사들이 있고 9자리로 하시는 회사들이 있고요. 2번 때 부채, 3번 때 자본, 4번 때 수익 및 매출원가, 5번 때가 이제 판관비, 비용을 관리를 하고, 8번 때, 9번 때로 임시 계정을 처리하죠. GRI 같은 거. 그래서 회계전표에는 이 계정만 치면 돼요. 뭐 5114, 121, 01, 2,500만 원 이렇게 이제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표를 칠 때 보면은 이렇게 금액을 딱 치고 계정에 다시 5114, 12101, 25만 원 전표를 치고 나면 옆에 항상 같이 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코스트 센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죠. 여러분 부서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111, 820 또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의심은 해봤어야 돼요. 여기 이제 IO 이렇게 써 있는 거 있는데 이게 인터널 오더라는 거고요. WBS, 워크 브레이크다운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또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PA 버튼 이렇게 돼 있어요. PA. 요거 이제 PA 세그먼트를 입력한다 이런 건데 요런 게 요게 이제 바로 코스트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FI에서 전표를 하나 친 다음에 CO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CO 전표를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배부도 하고 제조원가도 계산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를 뭐 한두 장은 FI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조원가 마감하고 나서 그 차이를 분석해서 넘겨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이게 복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알고 가셔야 됩니다. FI에서는 주요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CO에서는요, 들어봤을 겁니다. 코스트 엘리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원가 요소라고 하죠. 원가 요소. 원가 요소는 이제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1차는 무조건 FI GL 계정하고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5114 12102를 만들어 두면은 이때는 복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FI 계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른 CO 계정이 없을 수도 있고요. FI 있고 CO도 있는 경우가 있고 FI 없고 CO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둘 다 있는 경우, 이게 이제 1차 원가 요소고 이게 2차 원가 요소거든요. 이 원가 요소를 만들어 놓으면 복사하겠다 이런 뜻인데, 복사할 때는 FI는 회사가 이제 하나의 그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CO는 부문이 주체라고 그랬어요. 이 부문이 누구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일로 넘어올 때 1차 원가 요소를 만들어 놨을 때는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코스트 오브젝이에요. 오브젝트. 이 코스트 오브젝트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비용을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거. 지금 인건비가 이제 170억 나왔다고 했는데 이 170억의 발생 주체가 경영기획, 마케팅, 물류, 영업, 연구소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사실 더 디테일하게 쪼개 있겠죠. 팀 단위로 쪼개 있을 텐데 어쨌든 발생한 비용을 담아두는데 1번 누가 발생시켰는가, 이거를 담아두기 위해서 코스트 오브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중에 수익자는 누군가, 이 비용에 실제로 수익자한테 이제 배부를 시켜줄 거예요. 배부. 요 매출이 있다 그랬죠. 요 매출이 여러 가지 이제 부서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할 건데, 지난번에 시나리오대로 보면 정수기 부문도 있을 거고요, 타이어 부문도 있을 거고, 임플란트 부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통비적으로 발생한 거, 특히 이제 연구소 비용을 한번 보시죠. 이 연구소 비용 83억이 정수기용으로는 20억을 썼었고, 타이어용으로는 50억을 썼었고, 임플란트 비용으로는 13억을 써야 이제 맞겠죠? 이렇게 13억을 썼다. 그러면 나중에 요렇게 요 배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코스트 오브젝트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수익자한테 배부를 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CO가 있는 거예요. 그게 코스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코스트 오브젝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1번 PA 세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2번 코스트 센터가 있습니다. 3번 인터널 오더라고 있어요. 4번 WBS라는 놈이 있어요. 5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상제품도 코스트 오브젝트예요. 여기 비용이 묶여 있다가 여기 이제 코스팅 하잖아요. 비용을 코스팅 해서 값을 계산해 가지고 개당 얼마짜리 자재당 1번 이제 제품으로 시작하면 11, 23, 57, 91, 92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고 치면 이 코스팅 비용이 이제 창고에서 인벤토리에서 500원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이게 팔릴 때 매출원가
500원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 비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주체, 그게 코스트 오브 잭입니다. 요 5개를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자르겠습니다.